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이 자신의 대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료, 토박이 정치인, 공무원 출신 등 서로 다른 경력을 강조하며 공약 실천에 적임자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익산역 교통허브 추진, 지역 순환 경제 체제 구축 등을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축산 농가가 글로벌 사료 기업과의 대출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채무 책임이 전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과정에서 다른 농가의 대출까지 자신의 명의로 묶여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채무 상환 책임까지 떠안게 돼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이 체험용 공간으로 바뀌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에 그림을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들이 자신만의 대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익산시장 후보들은 관료, 토박이 정치인, 공무원 출신 등 서로 다른 경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공약을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차별화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개발 공약을 전면에 배치해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익산역 복합 환승 거점 구축과 도심항공 교통 육성, 익산 미래차 부품 소재 산업 전환, 서남권 거점 농산물 클러스터 조성 등입니다. 여기에 중앙정부 인맥과 국가사업 경험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익산역 광역 허브 프로젝트를 반드시 추진해서 교통이 전주나 군산이나 충청권으로 연결이 되면 기업이 오고 사람이 오고 물류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우리 익산 경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명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 익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토박이 정치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순환 경제와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공공은행 설립과 지역 재투자 조례 마련, 전문 연구센터를 통한 일자리 1000개 창출, 익산 서부지구 스마트 에코타운 조성, 무료 버스 운행 등을 내세웠습니다. 청년, 여성, 중년층들이 다양하게 양질의 워라밸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일거리를 1000여 개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C&D 센터,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익산시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익산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지만 익산시장에 당선된 이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익산시민연 5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외곽 이전, 도심권 산업단지 외곽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연 50만 원씩 전 익산 시민들에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 지급하듯이 이거를 단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이번 익산시장 선거의 대표적 공약이자 제1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현 무소속 익산시장 후보. 공무원 출신과 이력 폭발 사고의 수습 경험을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이력 폭발 사고, 손해배상 3조 원 확보와 산재 전문병원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재난에 대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 3조 원가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까지 익산시장들이 스쳐가는 후보라서 그 이력 폭발 사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들. 공약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차별화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무소속 고영섭 시장 후보가 무너진 군산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시장 후보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군산의 낡은 구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떠나고 골목 상권은 무너지고 있는데 보여주기 행정만 반복되었다며 진짜 경제를 살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 줄서기 인사를 끝내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 무소속 도지사 후보가 새만금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새만금 반도체 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만금 반도체 산단 유치는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안호영 의원이 제안했던 정책입니다.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민생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금융정보 접근성이 낮은 도민들을 위한 금융복지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은 공기순환 설비와 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민주당 후보가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는 군산 대야와 회원을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생활 밀착형 지역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공약으로 철길숲 확장과 청암산 생태관광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무투표 당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찬반 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군산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군산환경운동연합과 군산시 농민회, 민주노총 군산시 지부,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군산교육희망 네트워크 등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천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도내 교육이 지역 소멸위기와 교육 격차, 성과주의 경쟁교육, 탁상 행정으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천 후보는 든든한 교육 공동체를 실현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의 한 축산 농가가 글로벌 사료 기업과의 대출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채무 책임이 전가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다른 농가의 대출까지 자신의 명의로 묶여 처리됐고 이후 채무 상환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군산의 한 축산 농가. 청년 농업인인 양민석 씨는 20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사료업체 P기업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농가에 대출까지 묶어 실행한 뒤 채무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대출 명의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망설이자 2024년 4월 12일 영업이사는 이 대출과 관련된 확약서는 양민석 농가에게 효력이 없음을 약속하는 이행 확약서를 직접 작성해주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24년 4월 실행된 5억 원 규모의 사료 공급시설비 대출입니다. 양 씨는 대출이 자신의 명의로 실행됐지만 이 가운데 4억 3천만 원은 다른 농가 A씨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7천만 원은 P기업 측에 상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출 부담을 우려해 P기업으로부터 채무 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이행 확약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A씨가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뒤늦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정증서에는 채권 최고액 7억 원과 연 15% 이자 조건을 포함한 9억 원 규모의 채무 내용이 담겼고 가족과 A씨가 연대 보증인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자신이 공증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출 구조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업부장이 와서 대출 서류라고 하는 문서를 가져왔는데 한
10장 정도, 10장에서 20장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문서에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거기에 이름만 써주면 자기가 알아서 도장을 찍고 하겠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서류를 줄 때 그 안에 위임장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피기업 측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해당 축사의 한우는 지난 19일 2차 경매에서 유찰됐으며 법원은 일주일 뒤 3차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나운동과 산복동을 잇는 터널이 오는 12월 개통됩니다. 시에 따르면 산복중학교와 부곡 사거리를 잇는 1km 도로 공사가 현재 85%가량 마무리됐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돌아가야 했던 두 지역을 바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도로 개설에는 모두 280억이 투입됩니다. 국립군산대학교와 발전공기업 4곳이 해상폭력 산업의 미래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군산대는 최근 중부, 남동, 서부, 남부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해상폭력 산업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해상폭력 전문 교육과정 공동개발과 취업 지원, 지역 상생 모델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전 4사는 제주 한림 해상폭력 100메가와트 사업과 신안우이 해상폭력 390메가와트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군산대 교육과정 등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바이오 기업 성장과 재직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성장 환류형 상생 일자리 지원과 통근 생활권 근로자 일자리 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이오 특구인 전주와 정읍까지 포함해 2개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거나 해당 지역의 사업장 이전, 추가 설립하는 바이오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시제품 제작 등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전용 복지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이 체험형 공간으로 바뀌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에 그림을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곰 가족을 만지는 아이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돌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사뭇 진지합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이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 체험 예약이 이어져 오는 11월까지 예약이 매진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인기 배경에는 체험형 콘텐츠가 꼽히고 있습니다. 돌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부터 홀로그램을 기술을 접목한 벡토니 홀로그램 쇼룸, 모래 놀이터까지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린이집과 학교 등의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돌을 손으로 직접 만지고 체험한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무지개. 네모난 돌인데 네모난 돌. 간질간질. 돌이 제일 재밌었어요. 또 황등의 석산 전망대와 식당 등 관광지가 알려지며 홍보관 방문으로 이어지는 연계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산의 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석산 전망대에 갔다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왜 돌로 유명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익산시는 석제품 전시 홍보관이 지역 산업과 관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6월부터 신비로운 돌 이야기와 나의 동물 수호신 카드 등 청년과 중장년, 시니어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23분쯤 익산 춘포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식당 직원 A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부 집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연이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에 현재 209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농지 면적으로는 54헥타르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농가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한편 하반기 신청은 10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2024년 6,780명으로 전년보다 158명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7,041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북도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와 돌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주에서 버스끼리 부딪혀 탑승자들이 다쳤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50분쯤 전주 여의동 도로에서 통근버스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아 전체 탑승자 35명 가운데 3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통근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신호를 기다리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한 달 만에 수백 명의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510여 명을 계도했습니다. 또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실제로 보행자를 위협한 229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제도 안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6월 중순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오늘 개원 46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1980년 1위 종합병원을 인수해 새롭게 개원했으며 현재는 호남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상급 종합병원이자 지역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광대병원은 스마트 병원 체계와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을 통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내 산불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2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2%가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등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7,6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군복무 청년 4만여 명이 군복무 상해보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4만 2,900여 명이 5억 5,371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급 항목은 상해 입원이 41.5%, 수술비 20.9%, 질병 입원 16.8% 순입니다. 이 보험은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서군산 로터리클럽의 후원과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로 추진한 취약계층 아동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위생과 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2016 전북시민대학 군산 새만금 캠퍼스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신청은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전북시민대학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군산 지역 4개 대학 캠퍼스와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5도에서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